엄마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어른의 잣대로는 성적인 부분이 연상되어 당황할 수 있습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라는 대답 말고는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경우의 난감함을 극복해 봅시다. 시작합니다. 우리는 척추동물 문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서 문은 영어 패밀리를 번역한 말입니다.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그리고 포유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척추동물문은 뇌와 척추를 갖고 있는 생명체들만 묶어 분류했습니다. 뇌는 고등 동물의 기준이죠. 전달받은 정보의 처리와 판단 및 명령을 수행합니다. 감각기관 또는 운동기관과의 정보 전달이 신속하려면 척추가 필요합니다. 단세포 생물 이후 모든 생명체의 명령 전달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보량이 많고 지속적이어야 할 경우 호르몬을 택배로 배달합니다. 동물은 호르몬 합성 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갑상선, 전립선, 콩팥 속 부신피질, 뇌하수체 등이 그런 기관입니다. 기관이 합성한 호르몬이 분비되면 혈관 또는 림프관을 통해 배달 주소에 해당하는 조직에 전달됩니다. 주소 틀리지 않고 배달되는 비결이 궁금하죠? 이미 그걸 알아낸 분은 노벨상 받았습니다. 두 번째, 즉각적으로 신속히 전달해야 하는 명령은 전화를 걸어 해결합니다. 전화선이 신경입니다. 개별적으로 깔린 전화선은 파손이 되기 쉽기 때문에 전달이 끊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에 큰 위협입니다. 척추뼈 속에 주요 전기선을 배치, 충격에도 손상되지 않도록 혁신을 이루어냅니다. 이 결과는 수십만 년에 걸쳐 조금씩 개선되었고, 진화라 부르니 영어의 언어 감각에 감탄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혁신과 진화의 그것과 닮아 있길 바라봅니다. 어류는 체외 수정의 방식으로 후손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과정은 물속에서 일어납니다. 수정된 알이 안정적인 나날을 거쳐 성체가 되는 과정도 물속의 환경 즉 습한 조건이 핵심입니다. 양서류는 이름에 그 특징이 드러납니다. 안피는 양쪽이란 뜻, 비아는 바이오에서 유래한 살아간다는 의미이니 물속에서 주로 살지만 가끔 무트로도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왜 무트로 나오려 했을까요? 이유는 먹이 활동 때문입니다. 엄청난 곤충들이 물 밖에서 유혹하니까요. 그렇지만 자식을 낳아 기르는 곳은 물속입니다. 수정된 알이 안정적인 나날과 성체가 되는 과정도 물속의 환경 즉 습한 조건이 핵심입니다. 파충류는 기어다닌다라는 라틴어 렙틸리스에서 유래합니다. 드디어 육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이가 풍부한 육상이 이들의 꿈이었습니다. 도시생활 같은 거죠. 그런데 무튼 수정을 하기에는 너무 건조합니다. 자손 번식을 위해 체내 수정해야 했습니다. 암컷의 몸속을 바다와 같은 환경으로 만들어 수컷의 생식세포를 넣어 주어야 했습니다. 결국 암컷과 수컷의 생식기는 자물쇠와 열쇠의 형태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골격과 근육이 부실한 파충류 암컷이 계속 수정란을 몸에 품고 있으면 생존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결국 수정란을 산란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건조를 막을 껍질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의 막으로 쌓여진 채 산란되는 경우 포식자의 위협에 속수무책입니다. 수정란의 건조를 막고 외부 포식자를 방어하기 위해 단단한 칼슘 껍질을 가진 알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조류도 마찬가지로 체내 수정 후 암컷의 생존을 위한 알 형태의 산란을 합니다. 다행히 조류는 나무 위에 산란하여 파충류보다 외부 포식자에 대한 수정란의 방어가 수월했습니다. 칼슘으로 알 껍질을 만들어낸 파충류 조류 모두 다 대단합니다. 주변에서 구하기 쉽고 소화 흡수 잘 되고 체내에서 성형하기에 최적인 칼슘은 수정란을 품는 구형으로 산란되어 외부 충격과 건조에 강했습니다. 먹이 활동이 수월한 육상으로 생활 환경을 옮기고 싶었던 파충류와 조류에게 칼슘 껍질은 방법을 찾지 못해 물가를 떠날 수 없었던 양서류에 비해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이었습니다.
포유류는 젖을 먹인다는 의미의 라틴어 마음마에서 유래합니다. 포유류는 암컷도 골격과 근육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수정란을 몸속에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정란을 키울 체내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자궁, 영어로 워움입니다. 자궁을 가진 사람 워움 플러스 맨, 즉 워먼. 이것이 여성의 어원입니다. 이 자궁 속에 바다의 환경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아기들은 자궁 속 양수를 유영합니다. 이제 빌드업을 해볼까요? 여자는 자궁을 가진 사람이라면 엄마는 바다를 품은 사람입니다. 갑자기 승부합니다. 하지만 너무 잘하면 출산 시 산도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서 있을 정도 키운 후 젖을 먹여 더 키웁니다. 그래서 포유류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인류는 포유류 최상위 종입니다. 진화가 거듭되면서 뇌의 용적이 증가합니다. 뇌의 용적이 커지면 뇌를 보호할 골격도 함께 커집니다. 태어나서 곧바로 서 있을 정도로 뱃속에 아기를 키우면 출산 시 엄마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키워 출산합니다. 태어나서 바로 걷지 못하는 포유류는 인간이 유일합니다. 진화의 결과 뇌가 커진 덕분입니다. 참고로 100일은 돌보다 더 중요한 생일입니다. 아이는 대략 280일 이후 태어난다고 병원에서 알려주는데요. 출산일은 생리가 끝난 날 기준으로 280일 이후라는 말입니다. 생리가 끝나고 배란이 되려면 15일이 걸리니 수정이 된 날은 280일에서 배란일 15일을 뺀 265일입니다. 생명이 잉태되고 1년이 되는 날이 바로 100일입니다. 1년 전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100일에 확인하는 거라 알고 있으세요? 다시 한번 그날의 기쁨을 확인해 보세요. 너무 의미 있는 날 맞죠? 출산과 관련한 아이의 질문에는 과학적 사실을 곁들여 드라이하게 습한 조건을 위한 척추 동물들의 진화들을 알려주세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